했음에도 당을 지키고 또 굳건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외로움이 빨리 다시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송대수 김영록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모두 다 공감했던 것처럼 이기호 의원님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새로운 우리 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제 공약사항 혹시 그때 참여했던 우리 대의원 동지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 공약이 임기를 지키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최고위원만 뽑으면 사표를 많이 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사표 내고 그래서 뭔가 좀 최고위나 당대표가 사표 내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 사표 낸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맡으면 끝까지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게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당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2018년 9월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정기 대의원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정권 교체에 성공하겠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책임있게 승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세균 당대표를 모시고 저와 김민석, 안희정, 박주선, 김진표, 이미경 의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마친 지도부였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인천광역시장에 당에서 요청에 따라 출마를 해서 승리를 했고 또 안희정 최고가 충남도지사에 승리하는 등 그때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경기도지사는 유시민 의원이 단일후보로 나와서 떨어졌고 서울은 한명숙 총리가 애석하게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제가 그때 당선이 돼서 지방선거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임기를 지키겠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저는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명박 정권 말기 때 모두가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무능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이명박 씨가 다시 출마하면 정권교체가 우리 당으로 될 텐데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중간적인 사람들은 박근혜로 교체가 정권교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실정을 박근혜 후보에게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박근혜도 이명박 정권에서 핍박받는 존재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박근혜 후보한테 추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후보가 출마하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만약에 나온다. 유승민도 박근혜 밑에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밑에 정권을 장관했던 사람도 아닌데 박근혜 실정을 책임자라고 추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기문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교체는 모두가 바라지만 그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는 보장이 저절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대안을 갖지 않은 이상 이 정권교체라는 의미가 어떻게 왜곡될 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봅니다. 이 조국의 운명을 이 집단에 맡겨도 괜찮겠다는 구체적 증거들을 쌓아갈 때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가지의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추 의원님, 저 송영길 모두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리더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어떠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인가라고 봅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이 시기에 제가 감히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뛴 것은 국회의원 3번, 4번 했고 이제 인천시장도 했으니까 한번 당대표 해보겠다라는 심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정권교체 못하면 모든 정치를 포기할 각오로 온몸을 던져서 돌파를 해보겠다는 강렬한 소명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론이라는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심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전라남도 호남이 뭘 먹고 살 건지 제시해야 됩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선은 벌크선이나 LNG선 만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요트라든지 크루즈선 같은 고부가치 산업의 전환과 발전 설비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동차 산업, 전기자동차 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내연기관에 기초한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광주의 기아자동차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군산의 현대조선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제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 R&D가 들어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광섬유 분야와 전주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전주의 탄소 산업 같은 새로운 산업의 토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새로운 경제정당, 갈수록 양극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저는 인천시장이 되자마자 전국 최초로 1,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저부가치 산업 인천에 삼성 바이오 클러스터를 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 뉴욕 주립대를 유치하고 GCF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인천 산업이 칙칙한 저부가치 산업에서 국제적인 첨단 도시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경험, 제가 상경대학을 나오고 재경위를 3개월 차한 경험과 인천광역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유능한 경제정당의 당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 경제 지금 악화되는 이 경제 상황에 대안을 만드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남의 민심의 회복인데, 저는 전남 공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낙연 의원님이 제 광주 북성중학교 선배님이시고 아까 우리 선배님도 또 한번 뵀습니다만 80년 5월을 대동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맞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호남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80년 5월을 몸으로 겪었고 그 부둥켜 하는 악몽 속에 밤마다 전두환을 죽이는 꿈을 꿀 정도의 분노와 절망 속에 새롭게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노동운동을 참여해서 인천에서 30년째 살았습니다. 지금도 인천 계양구에 24평짜리 전세아파트 살면서 이 광주의 정신, 이 고립된 광주가 승화돼서 남북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우리 호남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호남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 있는 우리 호남의 지도자들이 지역 때문에 차별받고 공직 선출에 제한을 받거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 의원님부터 초대 내각의 장관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 호남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호남 인재를 누가 발탁하겠습니까? 적어도 호남을 아는 저 송영길이 우리가 만든 대통령 새로운 정권 하에서 이 정권이 부산 정권이나 경남 정권이 아니라 이 호남이 함께 만든 제3기 민주연합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북의 평화통일 문제입니다. 우리 호남이 고립된 것은 분단은 모든 시대의 악입니다. 저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게 왜곡된 것의 뿌리는 이 분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고립된 것도 이 분단에 또 다른 왜곡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광주 정신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던 것이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출구가 없습니다. 남북 경제협력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6.15 선언의 그 씨앗이 노무현 정권 때 발화가 돼서 개성공단으로 현실화됐는데 이게 어이없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원시켜내야 됩니다. 사드 배치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 송영길은 단순히 이 남북 문제에 반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전환점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푸틴을 2번 만나면서 러시아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마트비엔코나 메드베프 등 러시아 권력 1, 2, 3, 4, 5위를 다 만났습니다.
이번 칭원회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시진핑 그룹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쪽도 연결하고 아베 신조의 핵심 오른팔 야마모토 이치다 오노 다로 의원이 저의 10년 넘은 친구입니다. 같이 4대 강국을 연결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야당의 국제 외교 역량을 보여주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무너졌던 야당의 국제 외교 역량을 복원시켜서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정통성을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당선되자마자 김종인 전 대표, 이해찬 총리의 복당, 손학규 상임 고문의 참여, 이런 외곽에 흩어지는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모아내고 이를 기초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통한 야권 공조의 강화, 동시에 경쟁을 통한 주도권 확보를 통해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2017년 마침내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소외됐던 우리 호남이 다시 꽃이 피는 시대를 만들어 봅시다. 이낙연 지사님, 윤장현 시장님, 송화진 전북지사님과 긴밀히 연결해서 이낙연 지사님이 생각하는 전남도의 꿈, 이제 2020년에 우리 홍도를 비롯한 흑산도 쪽에 공항이 개설이 되고 또 제주 해저터널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에 대한 사안들을 긴밀히 협의해서 전남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당의 미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연수원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도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 뉴스,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방송 뉴스그룹 NGTV.